안녕하세요. 강나무입니다. 이제 세무사 1차 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네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한참 공부를 하시고 계시겠어요. 그중 직장인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사실 직장인으로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1차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시험 범위는 넓은데 퇴근 후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합격했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 제 1차 합격 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20년 3월부터 준비해서 21년 5월에 시험을 보았으니 1차 준비 기간만 따지면 약 15개월 정도 준비하였는데 그중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지 못해서 실제 공부 기간은 9개월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짧은 기간 공부를 하면서도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인서울대학교 20계열 출신으로 대학교 졸업 후에 약 40개월 정도 군대를 다녀왔고요. 이후 은행에 취업해서 4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으로 이직을 했고 현재 디지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강도는 아주 높지는 않은데 업무량은 제법 되는 곳이라서 저는 평소 아침에 7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고요. 월에 한두 번 정도는 토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제 배경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저는 비전공자이고 제대로 회계를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회계나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저는 나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군대도 오래 다녀왔고요. 네 번째, 저희 회사도 공부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저도 딱히 세무사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유리한 환경이 아니었고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합격 수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래경영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래경영에서 세무사 패스를 12개월 동안 제공을 했고 기간 내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았고 추가적으로 8개월의 기간을 연장하는 혜택까지 있어서 총 20개월 수강이 가능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당시 제가 미래경영을 선택하게 된 추가적인 이유는 김문철 회계사님의 강의가 제게 잘 맞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벤트가 끝나가던 1월 말 수강 신청을 해놓고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정도로 강의만 계속 돌려놓고 3월에 영어 공부를 시작으로 드디어 세무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생각했던 공부 시간은 평일의 경우는 퇴근 후 8시 반부터 9시까지 공부를 시작해서 밤 11시 반까지 약 2~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회사를 출근하도 공부를 하면 한 10시간 정도 공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가 월별로 한두 번 정도는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달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0시간 정도였습니다. 기본반 수강 순서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한꺼번에 듣고 이후에 세법, 재정학, 선택법을 다시 한꺼번에 들으려고 했습니다. 보통 수험생분들이 한 개 과목을 다 들으시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한 과목만 계속 공부를 하면 해당 공부에 좀 질리는 타입이라서 오히려 2~3개 과목을 섞어가며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계획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강의를 모두 들었고 영어도 편하게 통과했고요. 일정 수준 복습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이 되었을 때 계획대로 다음 차례인 세법, 재정학, 선택법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공부 시간은 평일 퇴근 후 2시간 반 정도, 근무 없는 주말에는 10시간 정도 공부했고 추가적으로 출퇴근 중에 전날 들은 강의를 빠른 배속으로 들으면서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말이 되었을 때 제가 생각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주에 거주하시던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6월 달에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는 서울에 있다가 금요일 밤부터 청주에 내려가서 일요일 밤까지 있고 그 이후에 일요일 밤에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월요일에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이제 보호자가 한 명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계속 병실을 지켜야 했고 수술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기간에도 그랬고 퇴원하신 후에도 집에 보호자가 필요해서 제가 계속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저도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보니까 도저히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12월 초까지는 수업 진도를 나가는 게 당연히 불가능했고, 기존에 들었던 회계 과목 복습도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1은도 되시지 않으셨던 아버지를 다시 이제 볼 수 없게 됐다는 생각에 세무사 공부가 딱히 이제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아버지 장례를 그때 치르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제 가슴 속에는 이제 봄에 괜히 세무사 공부를 한답시고 아버지의 건강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을 좀 놓친 어리석음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또 이제 모든 게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 같다는 지치고 무거운 마음만 있었고요. 무엇보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사 공부에 대해 좀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대로도 굶어 죽진 않고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굳이 세무사 공부를 왜 해야 하나. 지금 와서 기본반 수업도 거의 못 들었고 시험은 6달밖에 안 남았는데 합격할 수는 있겠나. 그렇지만 이렇게 세무사 시험을 포기하면은 마치 아버지 때문에 제가 세무사 시험을 포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그냥 제가 공부하기 싫은 건데 아버지를 핑계 삼아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게 오히려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아버지를 좀 욕되게 하는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떻게든 기를 쓰고 1차는 붙어야 그나마 아버지한테 면목이 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2월이 된 시점에 기본반을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4488 전략으로 시험에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4488 전략이란 점수 확보가 쉬운 재정학과 선택법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회계학과 세법은 40점 이상으로 명가락을 받아서 평균 60점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향후 2차 시험을 생각하면 추천하기 어려운 전략인데, 저는 일단은 1차라도 어떻게든 합격을 하고야 말겠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이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당시 미래경영에서 핵심 요약반을 운영하였는데, 강의 차시가 기본반에 비해 매우 적어서 재무회계나 세법도 30강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부족했던 제가 듣기에 안성맞춤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좀 아쉽게도 민법의 경우에는 당시 미래경영에서 강의하시던 김유엽 선생님의 강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따로 강의가 올라오지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의 없이 해당 선생님의 요약책만 반복하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2월 중순부터 주중에는 퇴근 후 밤 12시 반에서 1시까지 평균 4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평균 12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공부를 해서 1월 초까지 핵심 요약 강의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당연히 기본만 수업을 안 듣고 핵심 요약 강의만 들으면 이론을 제대로 알 수는 없는데, 어차피 세무사 1차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도 보기 중 답만 골라낼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이론보다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에 당하며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공부할 시간을 벌었다는 기쁜 마음으로 뭔 개소리야! 병원에 입원한 동안 재무회계 문제집을 다 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도를 상당히 빠르게 나가서 어느 정도 조금 밀린 진도를 보완할 수 있었고, 공부 시간은 12월과 비슷하게 주중에는 퇴근 후 4시간, 주말에 12시간 정도 유지했고, 또 2월까지는 주말 근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별로 한 180에서 200시간 정도 공부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워낙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처음에는 한 10문제 정도를 풀면은 그 중에 한두 문제 맞출까 말까 하는 수준이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본래는 틀린 문제만 객관식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워낙에 많이 틀려서 객관식 수반 수업을 거의 전수로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약 강의를 한번 듣고서 객관식 수업을 다시 들으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했고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객관식 수업도 제가 한번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설명을 듣는 거라서
1.5배속 이상 빠르게 들으면서 3월 말까지 모든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틀렸던 문제를 되풀이하여 풀었고 그러면서 점점 맞는 개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 때는 틀렸던 문제 2개 중에서 1개는 맞추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다만 재무회계와 세법,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는 다시 풀어도 점수가 크게 올라가지 않아서 명가락을 위해서 저는 원가와 부가세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세법을 공부하면서 저희 합격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기타세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타세법 문제집을 따로 사서 보는 등 많은 시간 투자했고요. 그러면서 세운 목표 점수는 재정학, 민법 각 80점, 회계세법 각 50점, 평균 65점이었습니다. 객관식 과정이 끝난 4월부터는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 매주 1회씩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때 매주 토요일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오전에는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었고 오후에는 틀린 문제를 복습하면서 관련 문제를 객관식 책에서 찾아 풀었습니다. 다행인지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는 이미 객관식 문제집에서 여러 번 보았던 문제인지라 모두 평균 60점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직 암기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에 학교 시리즈 중 재정학, 세법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말문제 대비용 암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제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던 재정학의 경우는 당시 위너스 경영에서 진행한 재정학 1일 특강 등을 수강하며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는 주요 학원에서 판매하던 모의고사를 구매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풀어보았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이었기에 현장 모의고사는 미래경영 외에는 응시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모의고사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과목별로 시간을 배분하는 법 등을 연습하였고 이는 가장 어려웠던 21년도 1차 시험 볼 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통 합격자분들 수기를 보면은 모의고사는 한두 번만 응시하고 점수는 크게 연연하지 말라고 많이들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모든 과목의 명가락 및 평균 60점을 달성하면서 나도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모의고사를 통해 풀어야 하는 문제와 풀지 말아야 하는 문제를 빨리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면서 실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때 공부 시간은 주중 4시간, 주말 12시간, 월 합계 약 150시간 정도였습니다. 당시 토요일 근무가 좀 많아서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1차 시험을 본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학과 민법은 어느 정도 원하던 점수를 획득하였고 회계학도 원가가 매우 어려웠던 연도였지만 나름 선방하면서 50점 이상은 획득하였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너무 점수가 낮아서 하마터면 꽈락이 나올 뻔했어요. 그 원인은 저는 부가세를 제외한 계산 문제는 다 버리고 말문제에만 집중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세법 말문제가 평소보다 판례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식으로 출제되면서 제 말문제 점수가 평소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꽈락은 면하였고 또 58회 1차 시험 합격률이 16%라서 워낙 평소보다 합격자가 적었던 회차였기에 제가 기본기 없이 준비한 것 치고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저는 1차를 합격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신다면 비전공자의 업무 비종사자인 저도 적은 공부량으로 합격한 것처럼 여러분도 꼭 합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1차 합격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 다시 2차 합격 수기를 올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미리 보시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전자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영상들을 계속 보시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나무였습니다.